안녕하세요. 아두이노 8번째 시간 시리얼 통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와 IDE가 서로 통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와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 방식에는 직렬 통신과 병렬 통신이 있습니다. 직렬 통신은 데이터를 한 개씩 전송하고 병렬 통신은 여러 개씩 전송합니다. 직렬은 속도는 느리지만 원거리 전송에 유리하고 병렬은 속도는 빠르지만 단거리 전송에 유리합니다. 직렬 통신은 실시간에 적은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고 병렬은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에 적합합니다. 직렬은 주로 컴퓨터 외부 장치 간 통신에 사용을 많이 하고 병렬은 주로 컴퓨터 내부 장치 간 통신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USB나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직렬 통신을 사용하고 CPU와 하드디스크, CPU와 메모리 간에는 병렬 통신을 사용합니다. 앞으로 아두이노에서는 직렬 대신에 영어로 시리얼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유는 IDE 메뉴가 시리얼로 되어 있고 관련 함수 이름도 시리얼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전송 단위는 비트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비트는 0 또는 1이기 때문에 하나의 비트는 0이나 1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병렬 통신은 데이터를 8비트씩 전송하고 시리얼 통신은 1비트씩 크로스 연결로 전송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전송 라인 외에 CLK 라인이 추가로 있는데요. CLK는 같은 속도와 시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맞춰주는 동기화 클럭입니다. 따라서 8비트 병렬은 라인이 9개 사용되고 시리얼은 2개가 사용됩니다. 아두이노는 컴퓨터와 시리얼 통신을 하는데요. 아두이노 첫 번째 영상에서 우노 보드를 소개할 때 시리얼 입력과 출력 핀은 컴퓨터와 통신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번 핀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입출력 핀 0번과 1번을 보면 수신선 RX와 발신선 TX가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 USB로 컴퓨터와 통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코딩에 필요한 통신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얼 begin 함수는 시리얼 통신의 시작을 알리며 통신 속도를 설정합니다. 통신 속도의 단위가 보레이트인데요. 초당 전송되는 신호의 수를 나타냅니다. 표준화된 보레이트가 있는데요. 이 중에 아두이노와 PC 간의 보레이트는 9600입니다. 굳이 전송 속도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제품들마다 데이터 시트에 보레이트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송 속도가 송신 측과 수신 측이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리얼 프린트 함수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프린트 ln 함수는 문자열 출력 후에 줄바꿈을 실행합니다. 시리얼 라이트 함수는 이진 데이터를 시리얼 포터에 쓰는데요. 이진 데이터는 이진수로 표시한 데이터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비트, 수리 논리학에서는 진리값, 통계학에서는 이진값으로 불립니다. 시리얼 어베일러블 함수는 시리얼 포트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받은 개수를 반환하는데요. 만약에 데이터를 받지 않았다면 0을 반환합니다. 이 함수는 데이터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고 데이터가 왔는지 안 왔는지만 판단합니다. 시리얼 리드 함수는 시리얼 통신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데요. 어베일러블 함수와 달리 이 함수는 실제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시리얼 엔드 함수는 시리얼 통신을 끝내기 위한 함수인데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IDE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가 PC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IDE의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노 보드를 연결하고 IDE 오른쪽 위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창이 열리는데요. PC에서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보내는 입력창에 LED ON을 입력하고 전송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두이노가 받은 데이터가 프린트 함수에 의해 출력되었습니다. 시리얼 프린트 함수로 문자열 input value를 먼저 출력하고 이어서 같은 줄에 print ln 함수로 아두이노가 받은 데이터를 출력했습니다. alex 언더바 데이터는 아두이노가 받은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변수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력되는지는 잠시 뒤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창 아래쪽을 보면 통신 속도를 설정하는 드롭다운 목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두이노와 PC 간의 통신 속도를 설정해 줍니다. 통신 속도의 단위가 보드 레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규범 표기는 보레이트입니다. 이제 통신 속도 9600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통신 속도 옆에는 커서 위치를 설정하는 드롭다운 목록이 있는데요. NL은 라인 피드이고 커서의 위치나 인쇄 위치를 한 줄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CR은 캐리지 리턴이고 같은 줄의 맨 앞에 위치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록에서 라인 엔딩 없음은 라인 피드와 캐리지 리턴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보스 NLN CR은 라인 피드와 캐리지 리턴을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줄은 라인 피드만 사용하는 것이고 캐리지 리턴은 캐리지 리턴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인 엔딩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두이노와 IDE 간의 시리얼 통신을 해보겠습니다. LED 한 개를 9번 핀의 회로를 구성하고 루프 함수가 시작될 때마다 헬로 아두이노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LED가 켜질 때 LED ON, 꺼질 때 LED OFF를 출력합니다. 필요한 함수는 통신 속도를 설정하는 serial.begin과 데이터를 출력하는 serial.println 함수입니다. 그런데 print나 println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문자 한 개가 아니라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꼭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문자 한 개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변수는 따옴표 없이 사용해도 됩니다. 아두이노와 통신하기 위해서 코딩을 했는데요. 셋업 함수에서 아두이노와 PC 간의 통신 속도를 설정하고 루프 함수가 시작되면 헬로 아두이노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해서 LED를 켜고 LED ON, LED를 끄고 LED OFF를 출력합니다. 다시 루프 함수가 시작되면 앞의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팅커캐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코딩해서 동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팅커캐드 시리얼 모니터는 코드 창 아래쪽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하면 창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아두이노 부품 없이 코딩만 해보겠습니다. 시리얼 테스트를 한 번만 출력한 뒤에 1초 간격으로 0부터 1씩
계속 증가하는 숫자를 출력합니다. 어떻게 코딩하면 될까요? 힌트는 변수와 증감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코딩해 보십시오. 코딩해 보셨나요? 그럼 같이 코드를 보겠습니다. 숫자가 계속 변해야 하기 때문에 변수가 필요하고, 시리얼 테스트는 한 번만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셋업 함수 안에 코딩했습니다. 그리고 증가 연산자를 사용해서 변수의 값을 1씩 증가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아두이노로 문자를 전송해서 LED를 켜고 끌 수 있게 코딩해 보겠습니다. LED 한 개를 9번 핀의 회로를 구성하고, 대문자 H를 보내면 LED가 켜지고, 대문자 L을 보내면 LED가 꺼지게 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가 받은 문자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합니다. 문자는 대소 문자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아스키 코드로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아스키 코드는 문자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7자리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함수만 살펴보겠는데요. serial.available 함수는 시리얼 포트에서 받은 데이터의 개수를 반환하고, serial.read 함수는 시리얼 통신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전처리 부분과 셋업 함수 부분에는 어떤 코딩을 해야 할지 떠오르실 텐데요. 그렇다면 루프 함수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코딩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시리얼 포트에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신 확인은 serial.available 함수가 한다고 했는데요. 데이터를 받지 않았을 때는 0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if문을 사용해서 데이터 수신 여부를 확인한 뒤에, 만약에 데이터를 받았다면 serial.read 함수로 읽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데이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변수가 필요한데요. 어떤 자료형의 변수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문자형 캐릭터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분은 7번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영상을 멈추고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처리 부분에 문자형 변수 alex_data를 선언했는데요. 전역 변수일까요? 지역 변수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역 변수입니다. 이 스케치 안에서는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역 변수로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럼 어디에서 선언해야 할까요? 그렇죠. 루프 함수 안에 선언하면 되는데요. 선언한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기 다음에 셋업 함수에서 통신 속도와 핀 모드를 설정하고, 루프 함수가 시작되면 입력값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입력값이 있다면 데이터를 읽어와서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시리얼 프린트 함수로 input value를 출력하고, 시리얼 프린트 ln 함수로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출력해 줍니다. 그런데 input value는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고,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는 프린트 ln으로 출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프린트 함수로 input value를 출력해야 줄바꿈을 하지 않고 같은 줄에 또 출력하기 때문이고, 이어서 프린트 ln으로 변수값을 출력해야 줄바꿈을 한 뒤에 다음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입력값을 확인해서 LED의 ON/OFF를 판단하기 위해 if문 안에 또 if문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을 중첩 if문이라고 합니다. 변수값이 대문자 H면 LED를 켜고 대문자 L이면 LED를 끄는데요.
7번째 영상에 나왔던 포문과 마찬가지로 중괄호 없이 명령문을 한 줄에 쭉 이어서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명령문이 많을 때는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명령문이 적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팅커캐드에서 동작을 확인해 볼 텐데요. 아래쪽에 있는 입력창에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전송됩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대문자 H와 소문자 L을 번갈아 입력하면서 LED를 켜고 끄기를 반복했는데요. 소문자 H를 입력했을 때는 LED가 켜지지 않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문자 열을 전송해 볼 텐데요. LED ON을 입력하면 켜지고 LED OFF를 입력하면 꺼지게 할 겁니다. 그런데 통신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시리얼 리드 함수는 문자를 하나씩 읽어드리기 때문에 콘캣 함수와 반복문을 이용해서 문자들을 합쳐야 합니다. 그럼 먼저 while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영상의 내용 중에서 반복문의 종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문의 종류에는 종료 조건이 참일 때까지 반복하는 for문과 종료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하는 while문이 있습니다. for문은 시작 조건, 종료 조건, 변화 조건이 있고 while문은 종료 조건만 있는데요. 종료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한다는 것은 종료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 스케치의 포문을 while문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바꿔보셨나요? 포문과 while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hile문도 포문과 마찬가지로 한 번 반복될 때마다 변수 ms에 저장된 시간 설정 값이 50씩 작아지는데요. 계속 작아지다가 0이 되는 순간 종료 조건은 거짓이 되고 while문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루프 함수에 처음으로 돌아와서 if문에 의해 ms 변수에 다시 500이 할당되고 while문의 반복도 다시 시작됩니다. 그럼 좀 전에 보았던 미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자열을 전송해서 LED를 켜거나 끄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serial.read 함수가 하나씩 읽어드린 문자들을 while문과 concat 함수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다시 합쳐야 합니다. concat 함수의 사용 형식은 문자열을 합쳐서 저장할 변수를 concat 함수 앞에 적어주고 함수 뒤 중괄호 안에 문자가 저장된 변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코드를 함께 보겠습니다. 전처리 부분에 새로운 코드가 있는데요. 문자열을 저장하는 자료형 스트링입니다. 이 자료형의 첫 글자가 대문자인 것만 조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루프 함수에 있는 while문은 serial.available 함수가 0보다 큰 동안 반복하는데요. 즉 PC로부터 입력값이 있어서 통신 포트에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erial.read 함수가 문자를 하나씩 읽어오면 concat 함수가 alex_string 변수에 하나씩 합쳐줍니다. 그런데 while문 끝에 delay 함수가 있는데요. concat 함수가 문자들을 문자열로 합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당한 시간 간격을 주지 않으면 완전한 문자열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딜레이 함수를 주석 처리하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while문 다음에 있는 if문에서는 비교 연산자인 같이 않음을 사용해서
문자열 변수에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만약에 공백이 아니면, 즉 문자열 변수에 데이터가 있으면 시리얼 모니터로 먼저 출력을 하고 중첩 if문에서 다시 데이터를 확인해서 LED를 켜거나 끕니다. 그리고 if문의 마지막 줄에서 문자열 변수를 공백으로 초기화 시켜주는데요. 만약에 초기화 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전 문자열에 새로운 문자열이 계속 합쳐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팅커캐드에서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열을 전송해서 LED를 켜고 끄는 코딩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LED 3개를 이용한 미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의 LED 중에서 1개만 선택적으로 켜야 하는데요.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를 켜고 RGB 외에 다른 문자를 전송하면 LED 3개가 모두 꺼져야 합니다. LED가 많아졌다고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니지만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의 수가 늘었고 else if문도 필요해졌습니다. 먼저 if문의 조건이 참이면 명령문 1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else if문의 조건과 비교합니다. else if문의 조건이 참이면 명령문 2를 실행하고 거짓이면 else의 명령문 3을 실행합니다. else if문의 개수는 필요한 만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코드를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만들었는데요. 함수로 만들지 않았다면 호출자 부분에 해당 코드를 모두 넣어줘야 합니다. 전처리 부분과 셋업 함수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루프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if문 안에 if문이 중첩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만약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으면 바깥쪽 if문에서 변수에 저장을 하고 안쪽 if문에서 저장된 데이터와 상수를 비교합니다. 만약에 입력값이 R이면 레드를 켜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R이 아니면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조건과 비교를 하는데요. 만약에 G면 그린을 켜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G가 아니면 명령문을 실행하지 않고 또 다음 조건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B면 블루를 켜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B도 아니면 else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하는데요. else는 위에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거짓일 때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if문만 써서 코딩을 해도 되지만 RGB처럼 이미 정해진 상수와 변수를 비교할 때는 좀 더 효율적이고 가독성이 좋은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값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와 비교할 때는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요. 사용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치문은 조건에 수식이나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식을 처리한 결과값이나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케이스에 있는 상수와 비교해서 명령문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명령문을 수행한 뒤에 스위치문을 빠져나오게 하고 디폴트는 조건과 일치하는 상수가 없을 때 수행합니다. 좀 전에 코딩했던 if문을 스위치문의 형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형식을 참고해서 좀 전 코딩을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다시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위치문으로 다시 코딩을 했는데요. 먼저 전처리 부분에 선언한 전역 변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리얼 통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전송한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아스키 코드로 전달하기 때문에 대소 문자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아스키 코드는 문자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7자리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자료형을 정수용 인트로 사용해도 되는데요. 입력한 문자는 시리얼 모니터에 10진수로 출력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아스키 코드표를 검색하면 영문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128개의 부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위치문을 보겠습니다. 스위치문의 조건은 입력된 문자를 저장하는 alex_data인데요. 아래의 케이스에서 상수 RGB와 비교해서 조건에 해당하는 상수가 있으면 명령문을 실행하고 브레이크에 의해서 스위치문을 빠져나옵니다. 만약에 상수 RGB 외의 문자가 입력되면 디폴트에 있는 명령문이 실행되고 스위치문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케이스의 끝은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배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